문 대통령이 13일 저녁 중국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대화에서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방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0일 이후로 프랑스, 스웨덴,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3일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라며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요즘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와 중국 내부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WHO 사무총장에게 팬데믹을 연기 요청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로부터 시작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하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헤지펀드계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는 독일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은 독재자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일 서방 언론과 국가들이 중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홍콩 시위로 인한 불만 여론이 가라앉기도 전에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는 21일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 개최를 앞두고 비판적인 학자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로부터 초기 코로나 대응 실패와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였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코로나를 기회로 각종 구호품을 통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경계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시진핑에게는 우리나라와 함께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서 같이 세계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13일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기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만난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는 중요한 일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금 국내외의 문제로 머리가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아베 행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하겠다며 코이케 도쿄지사, 요시무라 오사카지사, 스키 홋카이도 지사 등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한일 무역 분쟁이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보다 일본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즉각 한국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아베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충격 속에서 아베 내각의 신뢰가 급락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일본인 13%만이 아베 총리가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미 아베 연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일본 내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때리기를 했었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심기가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구설수에 공화당 내 주요 지지층들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보여준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8%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4% 하락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46%에 비해 8% 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코로나 검사가 부족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한국을 칭찬하였는데요.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은 매우 친밀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큰 승리를 했는데 그것에 매우 행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얼마나 검사를 잘하는지 여러분께 말해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게 미국 검사의 품질과 양이 최고라고 말했다면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량에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자화자찬하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대단한 이유가 대규모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속히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한국은 환자 발생 직후 대규모 검사가 진행됐지만 미국은 한 달 이상 지연되어 문제가 커졌다고 하였습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였습니다. 힐러리는 자신이 올린 트윗에서 한국과 미국은 똑같은 날 코로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그런데 한국은 사태가 안정된 반면 미국은 7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유능한 정부라며 우리 정부를 칭찬하였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만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미국 정치의 관행을 깨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 정부라며 이것이 혼란의 재앙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11월 재임을 위한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나라의 수장들이 우리나라와 친분을 강조하며 한국을 언급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일본을 따라하거나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모델로 하던 학습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K-방역과 K-팝을 포함한 K-컬처 그리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면서 세계인의 마음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세계의 정세는 더욱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방역은 단순히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속함과 정확함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한국의 장점이고 그것이 외국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코리아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앞으로의 우리의 행보를 주시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인정받는 주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민주 진영과 기존 서양의 전통 강국들은 중국의 성공을 인정하거나 그 모델을 따라하기 싫을 것입니다. 요즘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미국이 연일 중국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모델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길 바라며 세계의 언론에서 한국의 방역 모델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도전의 길에 더 많은 희망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뉴스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티즌 뉴스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